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에 9개월 만에 이제 사퇴를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표직은 유지하고 대신 불출마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고 거꾸로 했다. 뭐 이게 이제 정설처럼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직을 사퇴하고 불출마 여부는 현재 유보.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과연 불출마를 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는 이제 뭐 본인이 결정하든가 아니면 당에서 강제적으로 정해주는 이런 수순을 남게 됐다. 이게 정설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사를 한겨레 신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 아마 그와 관련한 정보원이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기현 지도부, 김기현 대표한테 불출마를 압박했을까? 선거 전략상 현재 본인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워낙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내년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당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도 뭐 초반에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뜻을 따르게 되고, 김기현 대표도 결국은 대통령의 뜻을 거꾸로 따르긴 했지만 여하튼 대표직을 내려놓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최근 한 10년간을 봤을 때 도대체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 또는 그 뭐 중간에 야당인 적도 한 5년 있었죠. 그동안에 너무 자주 바뀐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대표라는 거는요, 뭐 사실 집권당일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일 때도 제가 야당 대표도 권력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천에 뭐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뭐 이걸 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대표 자리입니다. 그게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대신 집권당의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본인이 다 결정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천권에 관한 한 야당의 대표가 더 강하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야당은 뭐 야당 대표 위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 그 국민의힘과 새누리당과 국민의힘 한 10년간, 2013년부터 올해가 2023년이니까 보니까 새누리당과 국민의힘 당대표 중에서 딱 한 명 빼고는 모두 다 중도 하차했습니다. 임기를 다 못 채웠습니다.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을 채운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2012년 5월부터 2014년 5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 임기를 채웠나 봤더니, 이 중간에 2012년 12월 대선이 있었죠. 그 대선에서 승리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승리하니까 바꾸지를 않은 거죠. 대표를.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때는 뭐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끝날 무렵에 황우여 대표가 당선이 된 뒤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어져서 임기를 다 채운 거다. 자, 이때 빼고서는 다 중도 하차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잘 아시다시피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년 9개월, 그래도 거의 다 채웠습니다. 이때 뭐 그 유명한 옥새 들고 나르샤. 이때도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천하느냐 공천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뭐 진박감별사 얘기까지 나와서 뭐 정말 난리를 쳤었죠. 그렇게 해서 그해 2016년 1월까지만 해도 김무성 대표가 우리가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니야? 180석 이러고 있다가 그 유승민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떨어지고 다 까먹고, 그래서 결국 한 석을 민주당한테 졌습니다. 그건 왜 그랬죠? 대통령과의 관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거죠. 왜?
이런 공천파동을 겪으면 안 된다. 뭐 진박이네 뭐 친박이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을 하다가 결국 당시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온갖 그 유승민 핍박을 전개한 것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총선에서 일당을 내준 거고, 그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궁지로 몰렸던 것. 한석진 거죠. 그러나 일당을 내줬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자, 이정현 대표 2016년 8월부터 불과 3, 4개월 만에 자리를 내놔야 됐습니다. 이거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그 당시엔 의혹이었고 최순실 국정농단이었죠. 이 부분에 관해서 뭐 거의 탄핵 분위기로 몰고 가니까, 그러면서 분당 국면이 되니까 이정현 대표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거 불과 한 3개월 이 정도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정현 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때 불거졌으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의 그 새누리당 당원들이 자, 총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친박인 이정현 대표를 뽑았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렸다. 그 정신 못 차린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 국면이 불거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후에 이제는 야당이 됐습니다. 야당이 되고 나서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017년 7월부터 18년 한 11개월 정도 했는데 이거는 뭐 지방선거 참패. 어찌 보면 뭐 참패는 예정된 수순이었죠. 야당으로서 그 당시에 뭐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벌어진, 취임하고서 1년 만에 그 치른 지방선거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뭐 거의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데는 거의 괴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었던, 그러나 여하튼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니까 야당 대표 홍준표 대표가 사퇴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어받은 황교안 대표 14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 총선 참패입니다. 물론 그 총선 참패는 저는 참패의 제1원인이 코로나 지원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황교안 대표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또다시 친박의 지원을 받아서 대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리더십 부재, 거기다가 태극기 부대가 결국 박근혜 탄핵 무효 뭐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이 친박이다 보니까 그 친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역시 그거는 또한 대통령의 그림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코로나 지원금과 맞물려서 대참패를 했다. 그게 지금의 민주당 의석입니다. 그때 뭐 민주당과 민주당 계열까지 다 합치면 거의 180석에 육박한 그런 그 대참패를 당했었죠. 자칫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조차 무너질 뻔했던, 어찌 보면 새누리당 최근 10년간 최악의 참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죠. 14개월 만에 사실상 강제 퇴출이 됐습니다. 퇴출된 이유가 뭐죠? 대선 이기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강제 퇴출됐다. 대통령과의 불화, 뭐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뭐 내부 총질하는 대표 뭐 이런 거 문자 보낸 거 들통나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의 불화의 여파로 이준석 대표가 강제 퇴출당한, 이 또한 대통령과의 연관.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그 국민의힘 계열, 새누리당 국민의힘 계열 대표 물러났던 거와는 좀 결이 다른
이거는 오로지 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에, 그전에도 대통령과의 불화가 일부 역할을 했지만 그래서 강제 퇴출된 거고요. 자, 이번에 김기현 대표 9개월 만에 또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이 퇴출도 역시 대통령과의 불화로 봐야죠. 왜? 대통령이 내년 총선 선거 전략상 본인이 뭐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는 본인 주변을 한번 싹 바꿔서 국민들한테 새롭게 어필해보자. 아마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또한 대통령과의 연관성에서 바로 집권당 대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10년간 집권당일 때는 집안 싸움 때문에 대표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야당일 때는 리더십 부재로 바뀌었다. 지금은 대통령과의 불화 때문에 바뀌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결국 대통령은 무오류다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대통령이 잘못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에서는 총리, 그 다음에 당에서는 당대표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거의 굳어진 것 같은데, 뭐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했을 때 윤석열 김기현 관계와 윤석열 한동훈 관계는 어디가 더 종속적일까요? 윤석열 한동훈 관계가 더 종속적일 가능성이 높지요. 자,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의 불화, 그게 이제 대표가 바뀌게 되는 상당한 그 계기가 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대통령과의 불화는 없을 겁니다. 김기현 대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붕괴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과의 불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김기현 시즌2가 될 가능성 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대통령과 너무 갈등을 벌여도 문제고, 김기현처럼 대통령과 너무 밀착돼서 대통령의 미션을 그대로 수행하다 보는 것도 문제고, 그 중간 단계 어디가 있어야 이제 이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성공은 역시 참모들이 잘해야 된다. 참모들이 지금 이 집권당을 너무 종속적 수직적 관계로 가져가도 국민들이 그에 대해 부정평가를 하고, 너무나 수평적인 것처럼 갈등 관계로 가져가도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정치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뭐 비대위가 뭐 들어설 모양인데, 한동훈 비대위가 그것도 현재 그 다수의 예상은,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의 예상은 자칫 잘못하면 김기현 체제처럼 된다, 이런 건데, 그거야 이제 또 그 참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결국 참모들이 잘 뒷받침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참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지난 10년간 과연 새누리당과 국민의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원인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그 대책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